오늘은 비버락스에 왔고요. 비버락스가 뭐냐면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에서 22년도부터 주관하는 인디게임 축제입니다. 대단한 점이 참가 부스 비용이 무료라는 점에서 옆 동네 지스타랑 달랐네요. 올해는 작년 대비 누적 관객 수 180% 상승이라는 높은 수치로 성공적으로 끝났던 잔치였는데 그만큼 퀄리티가 있었을지 궁금해서 5, 6일 방문해 봤습니다. 저는 40개의 게임 부스 찾아가 봤고요. 이 중 32개의 게임 소개해볼까 합니다. 점수는 별 5개로 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마입니다. 퍼즐 어드벤처 장르의 쉬운 난이도와 순발력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스테이지는 10개로 구성되어 있고 7살 어린이도 하기 좋았던 게임이네요. 8스테이지부터 청양고추 뿌려 매콤하긴 했으나 할만했습니다. 모바일과 스토브에 무료로 배포했으니 뇌 비우고 10분 정도 하기 좋았던 게임이네요. 아쉬운 점은 스테이지가 짧은 볼륨이었습니다. 제 점수는 별 3.5개입니다. 두 번째는 용사는 그저 나아갈 뿐입니다. 장르는 턴제 RPG인데 전투 장면은 푸메나 두케 같은 고전 게임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고전 게임 좋아하는 분들에게 향수를 일으킬 만한 도트 감성과 부금은 괜찮았으나 장비 내구도가 낮아 전투 3-4번만 해도 교체해야 하는 귀찮음과 전투만 반복하는 단순함에 3분도 안 돼서 지겹더라고요. 저 같은 040 세대 타겟으로 잡은 것 같은데 개발자님에게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제 점수는 별 0개입니다. 세 번째는 팽퐁입니다. 뱀서류 장르의 컵헤드가 생각나는 비주얼입니다. 개발자님에게 물어보니 1950년대 미국 애니메이션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작도 어렵지 않고 재즈풍 음악은 루니툰즈를 보는 듯한 향수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팡팡 터지는 타격감이 너무 좋아 정발시 기대되었던 게임이었습니다. 약간 아쉽다면 중간중간 시네마틱이 있었다면 만점 줄 수 있었던 게임이네요. 스팀에서 데모 버전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제 점수는 별 4.5개입니다. 네 번째는 사이코 자이언트 세스 데이팅 심 공포 비주얼 노벨 장르입니다. 주인공이 어느 정체 모를 곳에서 깨어나면서 일어난 일들을 게임으로 담았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내던 날들 갑자기 지붕이 열리더니 사이코라는 거인이 나옵니다. 그 후 일어난 끔찍한 반전을 보는 게 이 게임의 핵심이었습니다. 멀티 엔딩도 여러 개 준비하고 여운도 있었던 게임이었네요. 현재 데모 버전은 내려간 상태이고 정발할 때 장르가 맞는 다면 한번 해봐도 괜찮은 게임이었습니다. 제 점수는 별 3개네요. 다섯 번째는 RBN의 겨울 생존형 어드벤처이고 테라리아가 생각났던 게임입니다. 자원 파밍하며 하루 지날 때마다 굶주림과 추위를 조절하며 오래 버티는 게 이 게임의 핵심 요소입니다. 다만 반복적인 자원 파밍과 제작은 플레이어의 긴장감을 놓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자 피로도였습니다. 캐릭터 자체 움직임도 약간 뻣뻣한 느낌과 자유롭게 파괴할 수 있는 요소가 적은 데다가 단조로운 타격감은 아쉬웠던 요소입니다. 더빙과 게임 자유도만 추가한다면 높은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점수는 2점이네요. 궁금한 분들은 스토브에 데모 버전 있으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섯 번째는 오비스 루프 액션 로그라이크 장르이고 도트 그래픽의 감성과 화려한 스킬, 시원시원한 타격감은 불호 요소 없이 좋아할 것 같네요. 보스 피통이 너무 커서 질질 끄는 게 아닌 적절히 조절해서 2시간 안에 엔딩 볼 정도로 게임 볼륨도 적당했던 게임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양이 늑대에 의해 거짓말쟁이가 된 후 그 음모를 파헤친다는 단순한 스토리가 약간 아쉬워 별 4개를 줬습니다. 현재 스팀에 정발과 데모 2개 다 있으니 데모 버전 플레이 후 구매해서 즐겨보세요. 일곱 번째는 골목길 귀흔 공포 장르이고 야자 끝나고 귀가하던 소현양 현실 세계에서 저승으로 소환되어 탈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골목길을 그대로 표현해놔서 현실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갑툭튀 요소는 없지만 이스터에그는 섬뜩한 분위기를 이끌기 좋았습니다. 다만 자유도와 맵이 좁은 점,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소연이에게 공중전화로 전화 건다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그 점만 빼면 기대가 되었던 게임이었네요. 개인적인 점수는 별 4개입니다.
8번째는 품비박산, 리듬 장르의 가야금 부금이 인상적이었던 게임입니다. WASD와 엔터의 간단한 입력 커맨드에 타격 판정도 후한 편이라 박치가 아닌 이상 누구나 즐기기 좋긴 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전개 방식과 10분 넘게 진행해도 똑같은 메뉴만 나오는 게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메뉴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지더라고요. 첫 스테이지를 끝내려고 해도 끝내는 버튼도 못 찾아서 끝낼 수도 없었습니다. 단조로운 연출과 굳이 이걸 위해 PC까지 와서 플레이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스토브에서 데모판 다운로드 가능했고요. 제 점수는 별 1개 드리겠습니다. 9번째는 영상 편집자입니다. 퍼즐 플랫포머 장르고 주인공은 유튜버가 되어 영상 제작 후 업로드하면 구독자 모으는 게 스토리입니다. 게임 방식은 본인이 촬영 버튼 누른 후 캐릭터를 도착점까지 도착하고 영상 업로드만 하면 끝인 단순한 게임이지만 영상 길이에 제한 시간이 있어 그 점을 고려해 영상 완성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중상 개발자 혼자서 일주일 안에 완성했다는 사실. 개발자님은 재민이 시절 취미로 했다가 이번 비버락스에 출전해봤다고 하네요. 꿈은 AI 개발자라는데 잘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분들은 스토브에서 데모 버전 다운로드 해보고 정발 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수는 별 4.5개 드리겠습니다. 10번째는 베이퍼월드 오버 더 마인드입니다. 액션 로그라이크 장르이고 세키로와 블러드본을 참고하여 만든 게임이라고 하지만 타격감이 훨씬 묵직한 베다나 엘든링에 가까웠네요. 스토리는 본인 꿈속에서 일어나는 꿈을 게임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리얼한 효과음과 암울한 분위기가 괜찮았던 작품입니다. 다만 단순한 AI의 공격 패턴과 움직임이 뻑뻑했습니다. 그 점만 빼면 괜찮았던 작품 같았습니다. 스토브에서 데모 버전 받아서 취향 맞으면 정발 때 플레이 해보세요. 제 점수는 별 3개 드리겠습니다. 11번째는 스카이더 스크래퍼입니다. 액션 어드벤처 장르이고 주인공은 건물 외벽 청소하며 월세버는 청소부의 삶을 게임으로 표현했습니다. 더러웠던 건물이 점차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며 느껴지는 쾌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쫀득한 창문 닦는 소리가 흥분시키기 충분했습니다. 다만 계속 반복되는 플레이와 한글화 미지엄 및 13,500원의 가격은 진입장벽 같았습니다. 이 점만 빼면 괜찮았던 작품이네요. 제 점수는 별 3개 드리겠습니다. 12번째는 레벨업 못하는 플레이어 액션 로그라이크 장르입니다. 100만 뷰 넘는 웹툰 기반으로 만들었기에 원작 팬들의 기대가 큰 게임입니다. 타격감이나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웹툰 본 적이 없기에 개발자분에게 물어보니 웹툰을 몰라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로그라이크 장르답게 그동안 쌓았던 기술이 죽으면 초기화돼서 이런 장르 안 맞는 분들에게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빠른 템포, 정신없는 카메라 시점도 진입장벽이지 않나 싶네요. 현재 스토브에서 데모 버전 다운로드 가능하고 스팀과 스토브 둘 다 정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제 점수는 별 4개 드리겠습니다. 13번째는 나이트 캐슬, 횡스크롤 액션 RPG 장르이고 악마성 드라큘라라는 고전 게임을 모티브로 한 게임입니다. 화려한 스킬과 패링 같은 복잡한 컨트롤을 요구하지 않아 접근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마계촌이나 원더보이를 포함한 고전 게임보다 불편한 조작감에 긴장감도 없는 단순함을 버티면서 PC에 앉아 이 게임을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 드네요. 스팀에서 9,900원에 팔고 있긴 한데 무료여도 아무튼 하실 분은 데모라도 다운로드해서 플레이 해보세요. 제 점수는 별 1개입니다. 14번째는 티니 원더 생활 시뮬레이션 장르이고 동물의 숲 등산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물의 숲도 100시간 정도 재미있게 플레이했는데 그 장르가 맞는다면 이 게임도 취향 저격할 겁니다. 부우라는 아기 돼지가 배달하던 중 산에서 잃어버린 짐을 되찾아 다시 고객님에게 배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이벤트들과 주변 풍경, 부금은 힐링 되더라고요.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고 경쟁이 아닌 힐링물을 좋아하신다면 추천합니다. 스토브의 데모 버전도 있으니 해보고 정발 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점수는 별 5개입니다.
15번째는 리다이브 원더랜드, 비주얼 노벨 장르입니다. 캐럴이라는 여성이 알 수 없는 감옥에 갇혀있다가 유리의 도움으로 탈출한 후 최종 흑막인 퀸을 무찔러 이 세계를 탈출한다는 진부한 스토리입니다. 임혁, 정희택, 서정희, 이주승 성우님들의 열혈 연기는 여성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일 것 같네요. 다만 헝거게임과 메이지 러너를 그대로 베낀 듯한 설정과 시작 초반 감옥 갇힌 상태에서 감옥을 부셔버린 괴력적인 괴물을 마주쳤는데 단순 이불로 탈출한다는 유치한 설정, 음악 소리를 최소로 줄였으나 성우님 목소리에 비해 너무 큰 음악 소리. 오,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잖아.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제대로 봤나 보네. 남자 캐릭터 3명이 나오지만 3명 다 비슷한 매력이라 각자 다른 매력을 원했던 저로선 너무 아쉬웠던 게임이었습니다. 이런 단점만 제외한다면 해볼만한 게임 같네요. 스토브에서 데모 버전 할 수 있으니 체험해보고 정발 때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제 점수는 별 1.5개입니다. 나와 레이븐이랑은 동갑이고 세츠는 1살 연상이야. 16번째는 유토피아, 건설 시뮬레이션 장르이고 내가 도시의 시장이 되어 집을 짓고 상업, 문화, 서비스 시설을 지으면서 도시의 빚을 갚는다는 심플한 스토리입니다. 집만 짓는 게 소득은 최고지만 단순히 집만 짓다가 상업, 문화, 서비스 수치를 유지 못하면 건물이 부서지는 시스템이 있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비슷한 게임으로는 시저3나 심시티 시리즈가 있겠네요. 그 게임들보다 단순해서 가볍게 하기 좋았던 게임 같았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 하려고 굳이 PC에 앉아야 할까? 스토브의 데모 버전 있으니 즐겨보시다가 정발 때 한번 해보세요. 제 점수는 별 2개입니다. 17번째는 오딜 검은 오리 이야기, 액션 어드벤처 장르입니다. 귀여운 검은 오리가 미움받자 흑화해서 인간들의 힘을 흡수하며 성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멀티엔딩 방식이며 난이도는 재민이 포함 어른이 하기에도 매콤한 게임이었습니다. 난이도 조절도 불가능하고 주변 경치도 감상하고 싶었으나 이 게임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쉬프트 키를 연타하니까 스크린샷이 멋대로 찍혀 이런 점들이 아쉽더라고요. 스토브에 무료로 풀렸으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제 점수는 별 3개입니다. 18번째는 노이즈 캔슬러, 리듬게임 장르입니다.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짜여 있으며 우리들의 일상을 음악과 버무려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찾을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음악은 우리들 마음속에 잘 박히도록 설계했더라고요. FJ 2개의 키만 누르는 단순한 조작이지만 중간에 기믹을 넣어 긴장감을 주기도 하죠. DJ 맥스나 얼불층같이 매콤한 걸 좋아하면 시시할 수도 있지만 초보자에게 입문하기 좋았던 게임이네요. 스토브의 무료 버전과 정식 발매한 상태이니 무료 버전 해보고 재미있으면 6,700원 지불해도 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제 점수는 별 4.5개입니다. 19번째는 메이드 서바이벌 리틀 엔젤, 뱀서류 장르입니다. 지구 침략한 악마군을 상대로 메이드 부대가 무찌른다는 간단한 설정이고요. 조작법이 간단해서 탄막 피하기나 뱀서류 장르 했던 분이라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성인 게임 치곤 신사적 요소가 비교적 없는 편이지만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주 바람직했던 게임입니다. 난이도도 엄청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닌 적당한 매콤한 맛과 중간중간 성인적인 요소도 있기에 이런 거 안 좋아하는 분들은 뒤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림체도 나쁘지 않고 적당한 수위의 서비스 씬까지 아주 만족했습니다. 제 점수는 별 4개입니다. 스팀에서 데모 버전 체험해보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 스무 번째는 마스터 오브 피스, 덱비딩 로그라이크 장르인데요. 플레이어는 용병을 배치하고 적을 무찌르면 되는 단순한 전개지만 용병마다 특성이 달라 배치를 잘 해야 하고 주변 기믹을 이용한 전략적 요소도 있어 뇌지컬도 필요합니다. 움직이는 방식은 장기의 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게임 방식은 로그라이크 방식을 채택했고 적을 만나거나 아군에 도움되는 버프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보스를 무찌르면 됩니다. 처음에는 겉모습 때문에
때문에 접근 난이도가 있지만 하다 보면 그 매력에 빠지는 맛이 있습니다. 겉모습과 공격 모션만 요즘 게이머들 입맛에 맞게 변화시킨다면 더 많은 마니아들을 양성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네요. 개인적인 점수는 별 4.5개 드립니다. 지금 스팀에서 무료로 체험해보세요. 21번째는 스테레오 믹스 3인칭 액션 슈터이고 스플래툰과 흡사합니다. 스플래툰은 물감으로 땅을 점령하는 게 목표라면 이 게임은 땅을 밟아 밟은 공간이 많은 팀이 승리하는 구조입니다. 캐릭터도 잘 만들었고 타격감이나 부금도 좋은데 아쉬운 게 오직 3대3 PVP로 진행되고 싱글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9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학교 다니며 만들었던 졸업작품이라고 하네요. 그거에 비해 퀄리티는 높아 놀라웠습니다. 스팀에서 무료로 플레이 가능하고요. 저는 별 4개 드리겠습니다. 졸업하고 좋은 개발자로 만났으면 하네요. 22번째는 섀도우 제로 액션 로그라이크 장르이고요. 비밀작전 수행하던 형사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지만 두뇌만 로봇에 이식되어 복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게임 특징은 캐릭터 공중 채공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점과 타격감이 좋더라고요. 왜 좋은가 했더니 닌자일성 개발자님이 후속작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분위기는 롱맨 스테이지에 닌자 용검점이 혼합된 게임 같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사이버펑크 느낌을 내기 위해 나이트클럽처럼 번쩍거리는 정신없는 점과 공중 채공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 채공 시간 좀 줄이고 보조 무기로 말력스나 사슬락 같은 무기도 기본으로 제공하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UI도 레트로 감성으로 낸 건 알겠는데 조금 과하고 지저분한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전장 닌자일섬이나 전신막의 가디언즈 혹은 롱맨 클래식처럼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어땠을까 생각 듭니다. 스토브에서 데모 체험 후 구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 점수는 별 2개입니다. 23번째 제일 다이스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인데요. 하이브리드 전투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턴제 게임이지만 적의 공격은 실시간이기 때문에 턴제인 듯 턴제 아닌 게임이죠. 그래서 느긋하게 하다가 게임 오버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목표는 업그레이드 재료 파밍하면서 열쇠를 모아 탈출하면 됩니다. 두뇌와 순발력이 필요했던 게임이고 궁금한 분은 스팀에 데모 진행해보고 구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점수는 별 3.5개입니다. 24번째는 XX 물류센터 시뮬레이션 게임이고 페이퍼 플리즈를 모티브로 한 게임이라고 하네요. 포장하고 검수하는 생산직의 삶을 그린 게임입니다. 입력 커맨드도 WASD와 스페이스를 조합하여 진행하면 되는 단순한 게임이지만 중간에 불량품이나 시급주의하는 물건까지 잘 골라내야 하는 순발력이 필요했던 게임입니다. 엔딩은 멀티 엔딩인데 그 중 하나가 추노 엔딩까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리얼리티를 추구했습니다만 이런 류의 게임은 많이 존재하고 PC에 앉기까지 쉽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개발자 두 분이 직장 그만두고 올인했다는데 직장 다니면서 하는 게 어떤가 생각되지만 이미 그만뒀으니 잘 되길 바랍니다. 제 점수는 별 2.5개입니다. 25번째는 스왑프 키퍼 아레나 슈터 장르입니다. 최종병기활이라는 영화를 좋아하셨다면 이 게임도 호감이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스토리는 병자호란 시대에 활 하나로 외세를 무찌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수많은 적들을 활 하나로 상대해야 하는 게 스릴이 있더라고요. 귀여운 외모 속에 감춰진 매콤함이 좋았던 게임입니다. 다만 인트로 없이 시작하는 점이랑 난이도가 쉬운 버전이나 높은 버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던 느낌입니다. 무적 모드나 목숨 좀 늘려줬다면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스토브에서 데모 버전 존재하고 재미있으면 3,900원에 구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점수는 3.5개 드리겠습니다. 26번째는 구레이 액션 로그라이크인데요. 보스 깨고 나면 보스가 사용했던 능력 그대로 사용하기에 강해지는 게 직관적이었습니다. 그 특징은 롱맨이 떠올랐네요. 2번 죽으면 초기화되는 로그라이크 성향 때문에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글화 안 된 거 말곤 괜찮았던 작품이네요. 제 점수는 별 4개입니다.
27번째는 어센딩 인포르노입니다. 플랫포머 장르이고 주인공이 죽은 후 축구공으로 된 동생과 함께 탈출을 한다는 스토리입니다. 게임 방식은 플레이어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축구공까지 챙기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마치 순해진 항아리 게임 같았습니다. 난이도는 중간 세이브가 있거나 없는 버전이 있어 골라서 즐기면 됩니다. 스토브 데모 버전 있으니 즐겨보시고 재미있으면 스팀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제 점수는 별 4개입니다. 28번째는 오버 더 호라이즌. 메트로베니아 장르로서 화려한 액션과 벽타기, 패링이 합쳐진 게임인데요. 엄청 부드럽고 역동적인 움직임에 작년부터 기대했던 작품 중 하나입니다. 스토리만 잘 다듬어서 출시한다면 산나비만큼 대작으로 기대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지금 스토브에서 데모 버전 다운로드 가능하고 찜해뒀다가 정발하면 해봐야겠네요. 제 점수는 별 5개입니다. 29번째는 엘그라시아 왕국 연대기. SRPG 장르이고 왕을 배신한 귀족 레가드를 피해 공주가 살아남은 후 복수한다는 진부한 스토리입니다. 아기자기한 도트 그래픽 속에 매콤한 난이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반에 효율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튜토리얼부터 게임 오버를 볼 수 있는 매콤함이 있죠. 제일 골 때리는 시스템이 초반부터 미스가 자주 뜨더라고요. 심지어 공격 성공에도 CC기조차 성공 확률이 존재해 엑스컴을 참고한 것 같았습니다. 전투 모션이나 스킬 이펙트도 너무 단조로워 스킬 컷인이나 조금 더 화려한 이펙트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거기에 마을 도착 후 불친절한 진행 방식은 찾는 즐거움보다 불쾌함이 컸던 게임입니다. 게임 난이도도 높지만 게임 자체가 늘어지고 단조로워 다시 할 도전 욕구보다 빨리 삭제하고 싶은 욕구가 컸던 게임이네요. 개발자님에게 득회나 페르소나 해본 적 있냐고 물어보니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상태가 이런 게 아닌가 싶었네요. 스토브에서 데모 버전 즐길 수 있고요. 제 점수는 별 1.5개입니다. 30번째는 던전글, 액션 로그라이크 장르입니다. 마을 주민들을 현혹시킨 망을 무찌른다는 간단한 스토리이고 주인공이 던전 클리어할수록 능력치가 업그레이드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로그라이크 장르다 보니 죽는 순간 모든 걸 잃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적당한 타격감에 부금도 좋고 조작법도 어렵지 않아 하기 좋았던 게임입니다. 스테이지 올라갈수록 시야까지 좁혀 색다른 체험이었습니다. 스토브에서 데모 버전이 있고 플레이 후 마음에 들면 스팀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았습니다. 제 점수는 별 4개입니다. 31번째 에버. 텍스트 어드벤처 장르로 스토리는 전쟁 속에서 주인공이 소리를 목적지까지 데려와야 한다는 내용이고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멀티엔딩이 준비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장르는 안 맞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상상력과 책 읽기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게임 장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시각적인 요소가 거의 없어 도파민이 덜하고 예상 가능한 진부한 스토리가 아쉬웠던 게임이네요. 개인적인 점수는 별 1.5개입니다. 32번째 워른 바이더 포 같은 퍼즐 어드벤처 장르이고요. 기억을 잃어버린 주인공이 가면 조각을 모아 기억을 되찾는다는 스토리이고 카드를 이용해 적과 함정을 피해 목적지에 도착하면 됩니다. 퍼즐 장르치고 간단한 플레이와 몽환적인 분위기는 빠져들기 좋더라고요. 엄청나게 도파민 터진다든지 즐거운 요소는 없지만 잔잔바리로 하기 좋았던 게임 같네요. 스토브에서 무료 체험 가능하고요. 제 점수는 3.5점입니다. 32개의 게임 준비했는데 재미있었나요? 2주 전 지스타 갔다 와서 많이 실망했는데 여기 와서 게임쇼답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물론 비버락스 또한 재미없는 게임도 있고 많은 게임들이 도트 그래픽 게임이다 보니 게임 피로도가 높아지긴 했어도 참신한 게임도 발견해서 좋았던 자리였습니다. 여기는 내년에도 또 갈 예정입니다. 쿠키 영상으로 마무리할게요. 예이컵이었습니다. 사소했는데 아쉬웠던 부분이 제가 이 게임 하려고 1시간 30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커플이 이 게임 시작했거든요. 행사장 종료 시간 40분 남은 상태에서 저 포함 기다리는 사람이 4명 있던 상황인데도 남자분이 게임은 안 하고 옆에 있는 여자친구만 계속 챙겨주더라고요. 그 행동을 5분 이상 지속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이럴 거면 하나의 컴퓨터로 둘이 같이 하던지. 해당 게임은 시중에서는 할 수 없고 행사장 안에서만 시연 가능했기에 더 화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기본 에티켓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배려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네요.